예, 안녕하세요. 이변호 이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비접촉 뺑소니 무혐의를 받은 승소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고 사건,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교통사건 관련된 사건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했었고 좋은 결과 많이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이후 통지서를 보시게 되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이제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이렇게 두 가지 죄명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왔죠.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접촉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불리했죠. 그리고 상해 진단서나 뭐 이런 것도 제출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교통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이끈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주문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왔죠.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 보면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어떻게 불기소 즉 무혐의를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죠. 그 다음에 A씨는 운전이 다소 미숙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 A씨는 당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로 A씨는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A씨가 도주할 고의였다면 바로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송치 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로 결정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접촉 교통사고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뭐 당연히 사고 사실을 인지했으면 내려가지고 과실 유무 상관없습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하고 병원을 가야 되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아니면 119를 부르던가 아니면 경찰을 부르던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접촉 사고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사안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몰랐어요 하면서 그냥 무작정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수사관님한테. 그러나 그거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응을 해서 송치 의견으로 받았는데 제가 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결국에는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제가 당부드리지만 특히나 뺑소니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당연히 저같이 이제 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직접 연락 받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제가 보면은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있다,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